네, 이번 시간부터 이제 구글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GitHub 액션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오늘 시간은 이제 인트로 시간으로 일단 준비를 했고요. 네, 먼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취업준비생들, 그 취업준비생 분들한테 이 클라우드 이제 사용하는 건 좀 되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실무에서도 AWS나 그 다음에 뭐 애저라던가 그 GCP 클라우드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GCP를 저는 좀 추천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가 꼭 뭐 가장 좋다, 뭐 기능적으로 가장 좋다,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면은 그 취업준비생분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 현실에서 가장 부딪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뭐 돈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좀 추천을 많이 합니다. 일단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그 GCP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90일 동안 약 300불 정도를 제공을 해줘요. 물론 300불 이상이 되면은 돈을 이제 내야 되지만, 어, 근데 300불 동안 이제 지원해 주는 게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업 준비 사양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SQL 사용이 필수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라던가 뭐 이런 거를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바로 어, 서버죠. 서버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있더라 하더라도 용량이 좀 작거나 아니면은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은 서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 비용이 이제 계속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서버 사용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애저라던가 AWS 그 다음에 구글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0.09, 0.09, 이거는 0.01이죠. 그러니까 1시간당 만약에 비슷한 성능을 가진 목적을 가진 이제 그런 어, 비용이라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구글이 좀 저렴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빅쿼리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10기가 이내는 다 무료예요. 이거는 이제 기한에 300일이라는 90일이라는 기한 상관없이 10기가 이내는 모두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GCP를 좀 추천을 많이 좀 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이제 강의하면서도 이 GCP 관련해서 이제 데모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저는 좀 추진을 많이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근데 하나 단점은 물론 이거는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가장 큰 단점 현업 기준으로 봤을 때 AWS는 애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글 클라우드가 인기가 낮아요. 그러니까는 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AWS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애저. 사실 이 두 개가 이제 지금은 거의 탑 2를 이제 굳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일부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측면이 습니다. 현실적인 이제 측면에서. 네, 그러나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좀 잘한다고 하면 뭐 AWS라든가 애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거는 충분히 좀 사용이 원활하게 가능하다. 네, 이 부분은 왜냐면 적응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의 시에는 이제 보통 그 우리 본강의죠. 이제 본강의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서버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 네, 그리고 빅쿼리 연동, 그 대시보드 이제 배포 수업을 해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수업 때 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10월 달에 이제 멀티 캠퍼스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비용이 얼마 안 들었어요. 한 2,000원 정도. 그러니까는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발생한 비용입니다. 저는 이제 유료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비용이 좀 저렴하죠. 네,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이 좀 중요한 이제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다시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취업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취업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취업이 된 상태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는 1만 원, 10만 원도 사실 좀 되게 크게 느껴져요.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 금액 자체가 이제 뭐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취업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10만 원도 사실 아쉽습니다. 왜냐면 취업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취업 준비를 해서 300불 정도를 지원한다. 네, 이건 사실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매력적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실무에 이제 근접한 이제 프로젝트가 결국 서버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테스트하고 네, 이 수업인데 이거를 이제 하는데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익숙해지면은 또 관리만 잘하면 또 이제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구글 컴퓨터 엔진이랑 이제 빅쿼리를 좀 주로 활용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상머신. 네, 가상머신 이제 그 크게 이제 제가 구글 컴퓨터 엔진이랑 구글 빅쿼리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가상머신 같은 경우에는 무료 크레딧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매월 범용 머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램이 좀 작아요. 램이 좀 작다 보니까 좀 설치하는데 좀 그리고 속도도 당연히 느리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최소 그 유지할 때 뭐 데이터도 이렇게 많이 없고 이제 램에다 올리는 것도 막 1기가 이내로 좀 처리가 이제 가능한 데모 정말 이제 간단한 데모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어, 그 제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물론 이제 성능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좀 칼큘레이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여러분들 사이트에 있다가 제가 뭐 소개를 해주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턴스라던가 시간 예상되는 시간이죠. 뭐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 월 얼마 정도 이렇게 비용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미리미리 그 사용하기 전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좀 하고요. 네, 가상머신은 이제 그 윈도우 또는 리눅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리눅스를 과거에는 이제 보통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뭐 VM이라던가 네, 그 뭐 그런 그 가상환경 그 솔루션 같은 것들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리눅스 환경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는 안 하고 요즘에는 그냥 바로 클라우드로 바로 적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의된 머신 유형 이거는 이제 뭐 램이 최대 11.5TB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컬에서 사용하는 램이 16기가 뭐 32기가 정도 되는데 그 11.5TB 메모리도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엄청 비싸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그 실무에서도 이렇게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눅스랑 윈도우즈를 지원한다. 네. 여기 보면 데비안, 뭐 센토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우분투를 좀 좋아해서 우분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용을 그 가상환경 설치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컨테이너 지원. 요즘에는 이제 또 쿠버네티스라든가 뭐 도커 같은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는 컨테이너도 이 가상머신 GC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빅쿼리요. 네, 빅쿼리는 이제 OLTP랑 맵리듀스의 두 가지 이 장점, 이 두 가지 이제 장점을 이제 혼합한 형태, 또 단점을 보완한 혼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빅쿼리를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해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지원하시는 분들, 마케팅이라던가 마케터라던가 그 다음에 좀 큰 회사를 좀 가고 싶다, 마케터 또는 큰 회사, 네, 큰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빅쿼리를 이제 사용하는 걸로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기존에 MySQL, MySQL이나 이제 포스트그레 SQL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OLTP라고 이제 많이 이제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약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그 데이터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읽고 쓰기예요. 읽고 쓰기인데 근데 그 읽는 속도 데이터를 읽는 속도가 높아지면 쓰기 속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OLTP를 이제 하게 할 때 되면은 그 읽는 속도가 증가하면 쓰기 속도 낮아진다는 얘기는 서로 그 어느 특정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시에 둘다 어, 읽기가 빠르면서 쓰기도 빠른 그 형태로 우리가 구현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왜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모든 데이터를 다 훑어야 돼요. 모든 데이터를 다 훑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분석할 때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제 그냥 그 R이나 파이썬 같은 그런 대용량 프로그래밍 언어랑 일단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램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램도 확보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맵리누스라는 것이 나왔어요. 하드업에 등장을 했는데 그 문제는 하드업을 설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하나는 운영 비용도 발생을 해요. 별도로 이제 개발자들이 설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네, 빅쿼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구글에서 사실 가장 잘 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글에서 가장 잘 만든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빅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쿼리는 이제 프로젝트 데이터 셋, 그냥 테이블, 그다음 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이게 셀렉트 절에 이제 프롬절이 있어요. 그 프롬절에 이제 프로젝트 네, 그 프로젝트 데이터셋 그다음에 테이블 이 형태대로 우리가 나중에는 작업을 그 명령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빅쿼리에서 그 구성은 프로젝트 데이터셋 테이블 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사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다음 수업을 듣기 전에 이 구글 클라우드로 일단은 그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은 뭐 서비스 약관 모두 클릭하고 서비스 약관 관련해서 이제 뭐 내용이 나올 거예요. 뭐 당연히 다 모두 다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제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결제 정보는 우리가 무료 계정을 어차피 받는 건데 일단 뭐 해외 결제나 해외 또는 이제 체크카드 이 둘 중에 하나 본인 명의 해외카드 이렇게 결제하는 것을 일단은 진행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정보로 변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요즘 카드사에서 이게 그 해외 그 결제 차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주시면은 뭐 더 이상 결제는 안 될 거예요. 처음에만 일단은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정보 입력하면 카드 번호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카드 번호 입력하고 나면은 뭐 1달러 승인 요청 통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뭐 결제가 되는 계좌냐 안 되냐 아닌 거냐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비용이 차감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확인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300불의 무료 크레딧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90일이 지나면 네, 자동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버가 움직이고 있다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순차적으로 뭘 할 거냐면 새로운 프로젝트 설치하고 가상 머신 인스턴스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고정 IP 주소 등록하고 개발 환경 설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테스트, 스트리밍 헬로 월드가 있죠. 그래서 헬로 월드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GitHub랑 바로 연동을 해서 이제 개발 환경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GitHub에서 우리가 바로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끌어와서 뭐 소스 코드라던가 그 로컬에서 작업한 코드, 그 다음에 GitHub 액션을 위한 이제 기본적인 사전 준비 작업을 끝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바로 강의 실습 영상을 또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